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고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750원을 이탈했고 700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으시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 리플 코인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들이 많으면 뭐 합니까? 하방 압박 가져오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코인이 바로 리플 코인이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자, 우선은 이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드리면 CBDC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IPO부터 ETF까지. 자,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근데 이런 상승 모멘텀을 뒤로하고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을 SEC가 계속적으로 합의를 안 해준다. 합의는 너무나 멀리 있는 미래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SEC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코인과 해당되는 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많이 있는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메이저 코인들도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지금 현재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리플 코인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매도를 하고 그냥 버려야 될 것인가? 리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빨리 올라가는 코인들을 못 잡아서 나는 기회 비용을 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매도해서 단타 코인 들어갔다가 단타 코인 급등하는 거 들어갔다가 또 다 떨어진 다에 매도해서 수익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욱더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리플을 투자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그 투자 자금이 수익으로 바뀌기 전까진 우리가 매도하기 전까진 손실도 수익도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시다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얼마입니까? 749원, 750원 뛰어넘었습니다. 이때 좀 기분 좀 좋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니까 또 한번 기분이 나빠지죠. 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바로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700원 시점이죠. 이 7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700원의 지지 라인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 700원을 바닥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는 올렸습니까?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 봐지고 내려오니까 다시 또 700원을 터치하니까 많은 분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봉 조금 차트를 크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일봉이죠. 자,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갔을 때 발생되는 게 바로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뭐 이름답게 어떤 겁니까?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자, 최근에 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던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 게 바로 어제 영업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다시 받는 오늘 날짜 되니까 이거 골든 크로스고 뭐고 기술적 분석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했었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또 한 번의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말고도 기본적 분석은 무엇이 있는지 리플 코인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먼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리플 코인 들을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 지금 여전히 이 700원 라인 박스권에서 이제야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 코인을 지금 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비중을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다. 내 매입 단가는 여전히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인데 지금 현재 단가는 2배 이상 떨어진 단가다. 어떻게 매매를 할까?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우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왔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전에 문자 넣어주시는 게 부담스럽다, 해당되는 부분 번거롭다 라고 하신다면 하방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카톡방 링크를 같이 걸어 놓을 거니까 이쪽 바로 클릭하시면 저희 쪽에 연결되는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카톡방에 들어와서 직접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보셔도 충분하겠죠. 아랫부분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카톡방은 자동으로 연결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숫자 1번 문자를 넣어주시든 카톡방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든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리플 코인은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해당되는 코인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방 압박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왜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 올라갈 때 매수, 떨어질 때 매도, 올라갈 때 또 매수했습니다. 또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 발만 동동 구르시죠. 다시 올라갈 때 또 내려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때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주봉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털리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되지만 안정적으로 저점에 매수했던 분들은 현재 계속적인 수익 구간이라는 거. 다른 일반적인 코인들, 잡코인이라든지 굉장히 시총이 작은 코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게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리플 코인은 여전히 우상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을 계속 발목 잡고 있다. 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리플의 CEO가 예전에 2022년도 6월달 뉴스입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내가 SEC랑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XRP 급등 시총 6위를 회복했다. 자,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했는데 왜 시총 6위 바로 급등력을 보였을까? 갈링하우스가 해당되는 부분이 리플의 CEO인데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해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SEC랑 리플이랑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 내내 엄청나게 치고받고 있는 이 아이들인데 갈링하우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갈링하우스는 XRP, 바로 리플이 어떠한 부분에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아디를 하나같이 리플 난 너희가 증권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버리고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 쪽에서는 확실하게 보호해줄게. 이런 부분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 CEO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 얘네들이 왜 싸웠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SEC가 증권위원회라고 그랬죠. 리플 코인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리플의 CEO는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SEC에 패소하면 미국을 떠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떠난다는 이 멘트와 함께 상승력을 가져왔다는 것도 확실한 시장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미국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XRP에 해당되는 CBDC가 미국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리플 또한 미국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 미국 법원이 나왔던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3년도 11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보시죠. 미국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니플, SEC의 합의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식 재판 결과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자, 해당되는 리플과 SEC 법적 공방에서 약식 재판 결과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니플이 증권법을 어겼다. 니플이 증권성 여성이 있다. 라고 했던 판매 방식에 대해서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건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는 것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반쪽짜리 승리가 되었죠. 그래서 SEC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니플이 반쪽짜리 승리를 했다더라도 SEC는 한 방 크게 먹었다. 그래서 리플이 바로 1,1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SEC는 그래 알겠습니다.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거 나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이 최근에 2월 20일경을 대로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2월까지 마련하라라고 미국 법원에서는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뭡니까? CBDC가 있습니다. CBDC. 자, 디지털 화폐. 미국은 왜 강대국입니까?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매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대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CBDC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왜 느릴까? 니플과 해당되는 SEC가 계속적으로 대립 관계가 있다 보니까 CBDC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전할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CBDC의 후진국이라는 명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브릭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을 기준점으로 해서 탈달러화를 외치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자,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브릭스는 뭉치고 있다고 해요. 탈달러입니다. 이제는 달러를 안 쓰겠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 화폐 단위는 뭡니까? 다 달러예요. 미 달러거든요. 근데 이 미 달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중국도 그렇고 이 미국의 적대 국가들도 많고 미국이 꼴사납게 부는 곳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로 뭉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CBDC의 후진국이라는 멘트가 미국을 감싸고 있다는 거. 이 굉장히 불명예스럽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C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나옵니다. SEC랑 리플의 소송 결론은 2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3년 내내 지금 리플 코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SEC인데 이거를 또 1년 동안 더 한다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죠.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부분을 또 한 번 강요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2024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많았죠. 뭐였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이 SEC한테 승인을 받았다. 또한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코인은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거. 자, 미국 대선 때문에 SEC도 빨리 해당되는 리플과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말도 엄청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EC와 리플은 합의점을 찾을 것입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말이 왜 나오냐? 2024년도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게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떤 게 나옵니까? 선거가 있으면 공약이 따라오죠. 이 공약을 어떠한 공약을 했는지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EC가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지금부터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2월 20일 날짜로 우리 리플 코인이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뭐였습니까? 미국 법원은 SEC의 요청을 받아서 리플의 재무제표, XRP의 판매 계약서 제출을 강제 명령했다. 자, 근데 이 부분 말로만 제목만 들으면 리플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앞서 SEC는 과태료의 액수 결정을 위해서 리플 측에 요청한 게 바로 이러한 자료라는 거. 자, 그럼 뭡니까? 과태료라는 건 뭐예요?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벌금에 끝나겠다. 그러면 리플 코인 빨리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악재가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죠. 악재가 해소되면 강력한 호재로 바뀌기 때문에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근데 니플은 이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을 미룹니다. 연기를 하죠. 자, 보세요. 2월 12일 날 요청했던 부분을 2월 2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리플은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우리 어떤 기대감을 가져왔습니까? 뭐 작년부터 말 나왔지만 24년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미국 법원이었고 2월 20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SEC가 과태료에 대해서 빨리 부과가 되고 끝나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전후까지 상승력을 크게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월 20일 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말도 안 나오니까 다시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SEC가 이제는 합의를 할 것이다. 이제 과태료 부과되고 끝낼 것이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은 나왔지만 결국은 SEC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은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공화당 후보가 공약을 어떤 게 나왔는지 볼 수 있는 단목이거든요. 자, 보세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예요.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SEC 너희들은 무조건 권한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니플 코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이야기는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걸로 똑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표를 많이 받아야 대통령 당선이 되겠죠. 근데 미국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리플이고 리플은 SEC죠. SEC는 코인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다 보니까 미운 털이 엄청나게 박힌 게 바로 SEC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권한이 과도하다 하고 축소하겠다 하고 이런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 총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나온 대안이 뭡니까? 비트코인, ETF 지금 우리나라 거래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게끔 해주겠습니다. 왜 총선에 공약을 이런 걸 걸어 놓을까요? 당연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투표를 받으려면 시장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2월 20일 날짜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봉을 보면서 확인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2월 20일 날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자, 이렇게 강한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내려왔다. 자, 4영업일 연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져왔는데 보세요.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바로 750원 라인에서. 물론 지금 750원을 살짝 이탈한 부분이지만 2월 20일 날짜로 이러한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50원 라인은 지지받았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75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바닥 구간을 확인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왜 이전에 상승력,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700원, 750원, 800원, 850원 이렇게 움직였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맞는지 아닌지 가격대를 확인하면서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 그래서 지금 현재 750원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니플 코인 SEC 때문에 실망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750원은 지지받는구나. 제가 750원이 많이 올라간 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제가 바닥일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와 매도의 비중을 나누는 겁니다. 더군다나 해당되는 리플 코인은 매입단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문자 넣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으셔도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권을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SEC 시장 압박된 부분이 이제는 조만간 해소될 부분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리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또한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CBDC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CBDC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 거진 없죠. 벌써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CBDC의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IMF는 뭐라고 합니까?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CBDC의 도입은 시급합니다. 리플 CBDC의 지지는 재확인되었고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은 리플의 CBDC와 개발 성장을 위한 수용을 한 해다. 자, 어때요? CBDC의 개발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파트너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파트너사들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GMT부터 시작해서 노바티, 그리고 레모웨이, 니움, SBI, SCB, 비테크, SABB. 자, 여기에 있는 은행들 다 어디에 있는 은행들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중동의 은행들과 유럽에 있는 은행,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 모두가 다 리플의 관계사, 리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던 IMF 또한 미국 리플과 함께 9CBDC를 계속적인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은행권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모멘텀에는 전혀 손실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자, 그 이유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ETF 나오면 시장 날라갈 겁니다. 자, 결국은 7,100만 원 가긴 했죠. 지금 7,100만 원 비트코인 넘어섰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1월 달 승인은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는데 왜 1월 달에 6천만 원에서 다시 5천만 원 떨어졌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ETF라는 건 자산이 분배되게 만들어지고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분류가 되면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엄청나게 쉽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기 때 고래라는 세력들은 어떤 걸 합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매집이라고 한다. 매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하는 거, 바로 이게 매집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 보시면 리플 코인, 랠리, 코인 시장의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은 이슈가 주춤했던 리플과 트론,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유입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요. 이게 2월 24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제가 처음에 차트 보여드렸을 때 2월 20일 날짜로 실망 매물이 나와서 4영업일 연속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2월 24일 날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상하죠? 고래가 매수를 계속했는데 왜 하락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래가 자전 거래를 통해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스권 리플은 추세가 전환되고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근데 증권성 이슈가 종료되고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 이 부분이 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CBDC도 마찬가지로 신성장 동력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리플 임원,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 MTL을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MTL 뭐라고 했습니까? 송금 라이센스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3년 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SEC 때문에 3년 동안 리플은 힘들게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관련 제품을 발표한다? 어떤 걸 말합니까? SEC의 힘이 확실하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의 다음 플랜은 뭐였습니까? 보시죠. 리플은 미국 내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수탁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뭐라고 했습니까? SEC한테 난 미국 공방, 미국 법정에서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나겠다. 리플 CEO가 했던 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C의 힘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강력한 악재 하나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리플의 CEO가 뭐라고 해요? 더 많은 현물 ETF는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ETF라는 거 짧게 설명 한번 해드리면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펀드의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자금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ETF라는 게 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서 지금 1월 달에 출시가 되었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알트 코인들의 ETF가 이제는 줄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한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리플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이 꽤나 길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리플코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50원 이탈했다. 뭐 가슴 아픕니다. 근데 확실하게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재차 종가 기준, 업비트 종가 기준으로 750원 라인만 지지받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확실한 지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여기를 확인하면서 다시 800원까지, 다시 850원까지 계단식 상승력을 차근차근 보여줄 거니까 급등 절대 안 시킵니다. 급락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급등력을 만들겠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래들은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릴 거니까 리플 코인으로 당장 내일 못 올라가면 팔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혹시라도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문자 넣으면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이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으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 카톡방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문자 한 통 넣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